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는 리플 카운터 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 자료 기준으로 6-2로 올라가 있는 거고 교과서에서는 6.3절이에요. 그래서 리플 카운터가 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터라고 하면 여러분 그야말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세는 거고 어떻게 세냐? 그래 이걸 세는 거예요. 엣지를 세는 거예요. 라이징 엣지를 세는 거예요. 라이징 엣지가 몇 번 지나갔는지.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인풋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예를 들면 인풋이 이렇게 생겨 먹었고 자 그러면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0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인풋이에요. 자 1, 자 1 됐다가 여기서 2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3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4로 올라가고 5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수님 0, 1, 2, 3, 4, 5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어떻게 표현하긴 여러 개의 빛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 빛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려다 말았는데 만약에 3개까지 있으면 3빛까지 있으면 0부터 7까지 셀 수 있는 거죠. 만약에 4빛이 있으면 그러면 0부터 15까지 셀 수 있는 거고 그게 카운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나만 그렸지만 만약에 3개라고 가정하면 자 3개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A0, A2, A2, A1 이런 식으로 세지고요. 얘는 1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 내려가진 않지. 자 얘를 좀 개념을 잡겠으니까 카운터를 자 그래서 이렇게 펜 자 이렇게 되고 자 2는 어떻게 돼요? 2는 얘가 올라가야 되죠. 자 2는 얘가 올라가야 됩니다. 얘는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1, 0이 되죠. 0, 1, 0 자 얘는 0, 0, 1 그러다가 어떻게 돼? 3이 되면 0, 1, 1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가 되면 얘네 둘 다 떨어지고 드디어 이놈이 나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지는 거예요. 카운터는. 그래서 뭐 인풋이 한번 라이징 엣지가 들어올 때마다 걔를 이렇게 아웃풋의 결과가 1씩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는 거죠. 숫자 세는 거죠. 여러분 카운터는 어디 많이 쓰이냐면 실제로 진짜 보이는 데 써요. 사실 여태까지 봤던 회로들 애더만 해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잘 안 쓰잖아요. 물론 여러분 계산기가 있긴 하지만 애더 어디 쓰냐면 여러분 화장실 같은데 사람이 딱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사람이 나오면 꺼지는 그런 화장실 아시죠? 어디 되게 구석에 박혀 있어서 항상 불을 켜놓는 건 굉장히 낭비인 화장실. 그런 화장실은 제가 사람이 진짜 간혹 가는 화장실은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사람이 나오면 불이 꺼져요. 근데 사람이 여러 명 들어가면 3명 들어가면 1명 나오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명 나오면 또 꺼지면 안 되죠. 3명 나와야 꺼져야 되죠. 그런 거 쓸 때 카운터를 그 안에 회로 센서에다가 넣어요. 불 센서에다가.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이 카운터가 사용되기 전에 이런 방식도 있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무조건 나오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만 보고 그냥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이 카운터를 사용한 방식을 누가 사용하고 나서는 사람의 숫자가 세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를 라이징 엣지로 잡아가지고 이 스테이트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 내부에서 현재 사람이 몇 명인지 셌다가 이게 0이 되면 그때 불을 꺼버리는 거죠. 그런 회로가 카운터 회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카운터는 거기 진짜 들어갑니다. 그 센서에. 그래서 이렇게 세는 건데 요거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우리 플립플랍 있으니까 플립플랍 그리고 혹은 레지스터 플립플랍 여러 개인 레지스터로 구현을 할 건데 레지스터라고 카운터가 레지스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카운터는 레지스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플립플랍 여러 개랑 게이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레지스터랑 카운터 이렇게 나눠서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카운터는 레지스터 회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레지스터랑 분리해요. 레지스터는 그냥 뭔가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느낌인 거고 카운터는 이렇게 하나하나 숫자가 올라가는 느낌일 때 그것만 카운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 카운터 어떻게 구현할까 하기 전에 카운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현 방법에 따라서. 첫 번째는 리플 카운터라 그래서 플립플랍이 여러 개 연결된 걸로 우리가 카운터를 구현을 할 건데요. 자, 대부분의 플립플랍 혹은 몇 개의 플립플랍이 우리 레지스터에서는 클락이 무조건 뭐였어요? 마스터 클락이 있어가지고 걔가 전부 이 내부에 있는 플립플랍들을 다 컨트롤했죠. 그러니까 플립플랍에 있는 클락 인풋 있잖아요. 얘가 마스터 클락에 의해서 전부 다 컨트롤이 됐어요. 자, 카운터도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싱크로너스 카운터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아니고 카운터를 그냥 여러분 이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 이거의 Q나 여기의 Q 바 이런 게 다음 플립플랍의 클락 인풋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 그러니까 마스터 어떤 클락 하나가 전체 플립플랍에 커먼리 들어가서 트리거링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플립플랍의 아웃풋이 또 다른 플립플랍의 클락 시그널 인풋으로 들어가서 걔를 트리거링 하는데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면 걔를 우리는 리플 카운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클락의 아웃풋이 그 다음 클락에 제어하는 느낌이니까 이렇게 리플링 된다는 느낌으로 리플 카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번 시간에는 리플 카운터만 좀 집중해서 볼게요. 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우리 요 표를 한번 보세요. 이 표를 한번 보시고 우리 카운터가 어떻게 설계돼야 되는 건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 보세요. 뭐가 올라가는 거야? 위에서부터 쭉 와갖고 자, 한 번 라이징 엣지, 인풋 라이징 엣지가 들어오면 그러면 자, 하나씩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밀리는 게 바이너리 카운터의 어떻게 보면 스테이트 테이블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하나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보냐면요. 우리는 얘를 당연히 이렇게 한 줄 쓰고 000 쓰고 그다음에 0001 쓰고 그다음에 0010 쓰고 그다음에 0011 쓰고 이렇게 썼겠지만 자, 이렇게 이제 가로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 방향으로 보면은 A0는 뭐예요? 매 라이징 엣지마다 계속 변해야 되는 거죠. 01, 01, 01, 01 계속 토글링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계속 토글링 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자 보세요. A0가 토글링 한 번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할 때마다 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 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자, A2는 4번 할 때마다 하는 거죠. A3은 8번 할 때마다 하는 거죠. 그 토글링 되는 빈도가 어때요? 점점 반으로 줄어들어요. 한 빛이 그 자릿수가 올라갈 때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럼 요거를 기반해서 자, 우리가 every edge of input에서 A0가 일단은 체인지 돼야 된다. 그러면 A0만 일단 구현해 볼게요. A0만 구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A0만 구현해 보면 저 A0는 every edge에서 계속 나가는 Q가 Q 값이에요. 저거 Q 값이 0, 1, 0, 1, 0, 1 이렇게 토글 돼야 되는 거. 무슨 플립플랍이 가장 적절해요? 가장 적절하냐면 바로 T 플립플랍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T에다가 1을 타이를 시켜요. 여기 그냥 1로 그냥 넣어버려요. 여기 1로 하면은 자, T 플립플랍이 뭐였어요? T에 1이 들어가면 안에 있는 스테이트를 클락 엣지마다 계속 바꿔주는 애죠. 그쵸? 그러니까 T에다가 1을 넣고 클락을 계속 탕탕탕탕 넣어주는 거예요. 클락이 아니고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한 인풋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카운트라는 제가 카운트라고 부르는 이 인풋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제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쓴 거 있죠? 얘가 인풋인데 얘를 카운트라고 하고 이 카운트 시그널을 어디다 물리는 거야? T 플립플랍에 요 클락 인풋에다가 물리는 거예요. 물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걔가 라이징 엣지일 때마다 어떻게 돼요? Q가 계속 토글링 되는 거죠. Q가 계속 토글링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T 플립플랍에다가 1을 그냥 고정해버리고 계속 컴플리멘트로 바꾸는 거야. 기존에 있는 Q를 Q 바로 계속 바꾸는 짓을 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T에다가 로직 1을 고정하고 인풋에다가 즉 혹은 여기에다가 카운트를 클락 시그널 인풋에다가 카운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A0가 어떻게 돼요? 카운트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럼 A0는 구현됐죠. 자, 그래서 우리 웨이브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카운트라는 인풋을 이렇게 이게 막 랜덤하게 생길 수 있거든요. 꼭 클락처럼 막 일정하게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A0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0이었다고 가정하면 처음에 0은 이거 리셋으로 다 처음에 0을 다 리셋을 0으로 여기다가 연결된 이 리셋 시그널을 여기 리셋이 연결됐다고 하고 이 시그널을 0으로 해가지고 먼저 일단 다 리셋을 시킨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A0가 0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토글 되죠. 왜 토글 돼? T가 1이니까 기존에 있는 0 대비 반대값으로 가야 되는 게 T 플립플랍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1로 올라가니까 클락의 라이징 엣지에서 T는 1이니까 토글해. 그리고 여기서 또 토글해. 여기서 또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또 토글해.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서 또 토글해. 여기서 또 토글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T 플립플랍이에요. 자, 제가 요거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는데 만약에 저 카운트라는 시그널이 그냥 일정하게 좀 더 이쁘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카운트가.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 A0는 어떻게 변할까요? A0는 우리의 의도대로라면 어떻게 변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변하냐면 자, 여기서 토글되죠. 요 라이징 엣지에서 토글되고 또 라이징 엣지에서 토글되고 또 라이징 엣지에서 토글되고 또 라이징 엣지에서 토글되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A0는 자, 들어가는 카운트 대비 어때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그리다 보니까 프리퀀시가 절반으로 바뀌었죠. 토글되는 프리퀀시가 절반으로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요 인풋의 카운트에다가 넣는 요 카운트 대비 프리퀀시가 절반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게 우리가 A0를 이렇게 구현하면 오케이 석세스인 거 맞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얘를 익스텐션 하고 싶어요. 어디다가? 야, 이게 뭐였냐면 우리 A0를 만약에 A1의 클락 인풋으로 넣으면은 A0 대비 A1의 프리퀀시가 절반인 애가 만들어질 거야. 근데 그게 우리가 바로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A0는 매번 변하지만 A1은 A0보다 절반의 빈도수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이거를 이 A0를 혹시 넥스트 T 플립플랍에 클락 인풋으로 넣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 클락 인풋으로 넣으면 여기 나오는 A1은 분명히 얘보다 절반의 프리퀀시를 가지면서 변하는 그런 애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프리퀀시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익스텐션해서 토글링 프리퀀시 하는 거를 하프로 줄이는 방법을 할 거예요. 한 자리 올라갈 때. 어떻게 해? T 플립플랍이 들어가고 일로 Q가 나가는데 보세요. T 플립플랍이 들어가고요. T 플립플랍의 클락 프리퀀시로 요 카운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나오는 요 A0인데 얘를 A0라고 하는데 이 A0를 그대로 다음 T 플립플랍에 뭘로 쓰는 거야? 클락 인풋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과연 측정되는 A1은 A0의 프리퀀시의 절반이 나올 테니 분명히 요거랑 비슷한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추정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T는 다 전부 뭐 거는 거예요? T에는 전부 다 로지컬 1을 거는 거예요. 로직 1을 거는 거죠. 1을 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을 걸고 자, A0는 저렇게 쓰고 A0를 넥스트 토글 플립플랍에 클락 인풋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아까처럼 웨이브폼을 그려볼게요. 여기 카운트고 이게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자, A0는 어떻게 변합니까? 자, 0으로 이니셜라이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요.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맞아요? 자, A0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거 맞아요? 맞지? 자, 처음에 뭐여야 돼? 0이었다가 1이었다가 0이었다가 1이었다가 그거 맞잖아. 테이블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 처음에 0이었다가 라이징 엣지가 되면 하나 올라가고 1이었다가 그거 맞잖아. 우리 여기서 했던 거 그거 맞잖아. A0가 매 라이징 엣지마다 이렇게 되고 그게 절반의 프리퀀시로 움직이는 거 맞잖아. 오케이, 맞네. 근데 그래서 A2는 저 시그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자, A0는 이거고 자, A1은 어떻게 돼요? 참 A2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A1은 자, 어떻게 돼요? 여기가 라이징 엣지면 기존에 리셋이었으니까 전부 0으로 출발할 거예요. A1도 0으로 출발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여기서 라이징 엣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 라이징 엣지에서 또 토글링이 되고 요 라이징 엣지에서 또 토글링이 되고 요 라이징 엣지에서 또 토글링이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프리퀀시가 절반으로 되는 거 해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0에서 바로 1로 바뀐 다음에 자, 요 라이징 엣지에서 바로 바뀐 다음에 요렇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린 거는.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까만색처럼 0011, 0011, 0011 이렇게 바뀌고 싶은데 자 A0의 라이징 엣지에서 A1을 띄우고 나서 그 다음 또 A0의 라이징 엣지에서 또 A0가 A1이 토글링 되고 그 다음에 또 A0의 라이징 엣지에서 A1이 토글링 되고 A0의 라이징 엣지에서 A1이 또 토글링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저 엄밀히 보니까 A0의 폴링 엣지에서 자 이게 아니고 우리는 까만색처럼 말이야. 까만색처럼 A0의 폴링 엣지에서 A0가 폴링할 때 토글링 되는 걸 원해. 생각해보니까 그거네. 이게 폴링할 때 토글링 되는 걸 원해. 까만색처럼 말이야. 얘가 폴링할 때 라이징 할 때가 아니고 그때 토글링이 되는 걸 원해. 자 보세요. 이때 토글링 되잖아요. 얘가 폴링할 때 토글링 되죠. 얘가 폴링할 때 토글링 되죠. 네, 그걸 원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시작과 동시에 A0가 1로 올라가면서 A1을 토글링하는 게 아니고 A0가 떨어지면서 A0가 떨어지는 엣지에서 A1이 토글링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폴링 엣지 플립플랍이 돼야 되는 거죠. 폴링 엣지에서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T 플립플랍을 붙여줘요. 이 T 플립플랍은 뭐예요? 여기 마치 인버티드 된 인풋이 이렇게 라이징 엣지 플립플랍으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는 여기처럼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고 자 어떻게 하냐면 T 여기 1로 연결해놓고 얘는 카운트라는 인풋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온 Q를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인버팅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인버팅해서 연결하거나 혹은 뭐예요? 여기 이 전체 자체가 이 전체가 펄링 엣지에서만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데이터를 토글링하는 그런 T 플립플랍인 거죠. 이거까지 그리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요런 이 심벌이랑 이 심벌의 차이가 뭐예요? 얘는 라이징 엣지에서 계속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거고 얘는 펄링 엣지에서 계속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플립플랍이에요. 그러니까 그 플립플랍을 갖다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얘 이렇게 연결했을 때 A1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그대로 가죠. 펄링 엣지에서 뭐예요? 펄링 엣지에서 바로 라이징을 타요. 토글링을 해요. 그리고 또 펄링 엣지에서 또 토글링을 해요. 아 죄송합니다. A1을 봐야 되죠. 자 A1을 봐야 되죠. 자 A1을 보겠습니다. 자 A0를 봐야 되죠. 자 A0를 봐야 되죠. A0를 보고 A0의 펄링 엣지에서 얘가 토글링해요. 그리고 A0 여기 라이징 엣지니까 넘어가고 A0의 펄링 엣지에서 또 토글링해요. 그리고 또 A0의 펄링 엣지에서 또 토글링해요. A0의 또 펄링 엣지에서 토글링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서 자 0, 0이었고 1, 0이었고 그다음 요 라이징 엣지에서 어떻게 돼요? 1, 0 되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지. 여기서 그냥 0, 0에서 바로 1, 1로 넘어가는 걸 원하는 건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0, 1이라는 요 페이지를 있다가 그 다음에 카운트가 두 번째 뛸 때 1, 0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뭐예요? 카운트가 세 번 뛰면 그때는 세 번째 엣지에서는 1, 1로 바뀌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0, 0으로 돼서 요 A2가 여기 1로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럼 A2가 비로소 1로 올라가려면 A2는 어때야 돼요? 역시 A1의 펄링 엣지를 받아서 올라가야 되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뒤에 연결하는 플립플랍은 전부 다 뭐예요? 펄링 엣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Q를 이렇게 연결한 T 플립플랍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A1, 여기는 A0, 그다음에 여기는 A2 이런 식으로 가고 이게 또 이거 이 Q죠. Q예요. Q. 이거 뭐예요? 이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여기 펄링 엣지 트리거도 해서 여기다가 또 이걸 A3로 쓰고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이런 오퍼레이션이 얻어져요. 그래서 얘를 바이너리 리플 카운터라고 그러고 토글 플립플랍으로 이렇게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는 거고요. 여러분 리셋 시그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셋이 딱 처음에 0으로 떨어져서 전부 다 0부터 A3까지 다 0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에 토글에다가 전부 다 1을 넣기 때문에 클락 엣지, 카운트 요 엣지에서 요 폴링 엣지에서 전부 다 무조건 안에 있는 걸 토글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라이징 엣지에서 먼저 토글링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게 리플 카운터, 바이너리 리플 카운터가 맞고요.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T 플립플랍으로 해도 되지만 JK 플립플랍으로 해도 됩니다. 왜? T 플립플랍이랑 JK 플립플랍의 J랑 K를 타이시켜서 J랑 K를 타이시킨 게 T 플립플랍이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JK 플립플랍을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JK 플립플랍은 내가 원할 때는 T 플립플랍이 될 수도 있고 JK 플립플랍이 좀 더 일반적인 플립플랍이에요. 언제? JK 플립플랍은 토글 플립플랍으로 동작할 수 있어. J랑 K를 묶으면. 근데 J랑 K를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할 때는 토글하고 원할 JK를 적절하게 따로따로 조절함으로써 원할 때는 토글이 되고 원하지 않을 때는 J는 1, K는 0으로 1을 강제할 수도 있고 J는 0, K는 1로 아웃풋을 0으로 강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JK가 더 뭐예요? 똑똑하고 더 기능이 많은 거죠. 근데 JK를 묶어서 J랑 K 인풋을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 순간 얘는 T 플립플랍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D 플립플랍 사용해도 되나? D 플립플랍 사용해서 앞에서 구현한 바이너리 리플 카운터 구현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그거 기억나요? 여러분 바로 이전 강의에서 클락 게이팅 있잖아요. 클락 게이팅 하지 말자 그랬죠. 그래서 클락 게이팅 안 하고 데이터 패스에서 우리가 돌려가지고 클락이 아무리 들어와도 기존 스테이트를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프트 레지스트에서 했던 거 그거 기억나시죠? 뭔데 그게? 이걸 왜 갑자기 쓰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밖에 있는 거랑 안에 있는 요로 패스가 그대로 물려주면 제가 아무리 클락을 계속 쳐도 만약에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가도록 먹스 시그널을 컨트롤해주면 이전의 큐가 계속 뒤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안에 있는 큐를 계속 업데이트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에서 시작해갖고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잘 바꾸면 매 엣지마다 계속 이전 스테이트의 반대를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D 플립플랍 이용하면. 그쵸? 어떻게 하면 돼? 이거의 반대가 여기 만약에 있으면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가져와서 클락 매 클락마다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전부 다 클락 라이징 엣지에서 계속 토글링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리셋을 가능한 애를 해주면, 자, 기존에 있는 T 플립플랍을 전부 다 이걸로 대체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패스로 대체하면 그러면 D 플립플랍을 이용해서 우리가 리플 카운터 에더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D 플립플랍을 이용해서 오른쪽과 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왼쪽은 T 플립플랍 이용한 건데 제 생각에 요거는 틀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는 T 플립플랍은 일반적으로 D 플립플랍으로 대체가 안 돼요. 근데 왜 대체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T가 1로 고정돼 있잖아요. 즉 토글링만 할 거잖아요. 내일 드립다 토글링만 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요 Q 바를 뒤에다가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전 스테이트의 반대가 무조건 다음 스테이트로 넥스트 스테이트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저렇게 묶어버리면 T는 1로 고정된 무조건 토글링 시키는 토글링 플립플랍이 D 플립플랍으로 구현이 돼요. 그래서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 플립플랍을 T는 1로 타이시킨 T 플립플랍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런 D 플립플랍을 대체할 수 있고, 걔로 대체한 바이너리 리플 헤더가 리플 카운터가 오른쪽과 같은 구조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BCD 리플 카운터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자, 보세요. 0부터 9까지 카운팅하고 다시 9가 넘어가서 그 위로는 안 올라가고 0으로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리턴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10진수 기반으로 해서 뭐 0부터 1000까지 잴 수도 있는 거죠. 세 자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얘를 여러 개 연결하면 이런 BCD 리플 카운터는 0부터 9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재는 거예요. 그러면 1의 자리에서 0부터 9까지 계속 돌아가고 9에서 0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상위 자리를 다시 1 하나 올려주고 하나 올려주고 하나 올려주고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해놓으면, 그럼 얘는 우리가 10진수 기반으로 카운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BCD 리플 카운터는 뭐냐면 데시멀이야. 데시멀.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멀인가 그 저번에 배웠었죠.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재고 다시 9에서 하나 더 올라가면 0으로 다시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부터 9까지는 뭐랑 똑같아요? 바이너리 리플 카운터랑 똑같아요. 바이너리 카운터랑 똑같아요. 0부터 이렇게 쭉 와서, 자, 보세요. 똑같아요. 0, 1, 2, 3, 4, 5, 6, 7, 8, 9 하다가 다시 0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근데 뭐가 특이한 거예요? 저기 000이, 자, 1, 0, 이래서 원래 바이너리 카운터는 어디로 가요? 1, 0, 1, 0으로 가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디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자, 0000으로 가.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BCD 리플 카운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요? 자, 그래서 자, 이거 바이너리 리플 카운터를 그냥 갖다 써야겠죠. 왜? 이렇게 많은 패스가 전부 다 바이너리 리플 카운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한 바이너리 카운터를 그냥 갖다 쓰는데 뭐만 케어풀하게 잘 신경 써서 고려해 주면 돼요. 1001 다음에 다시 인풋이 라이징 엣지가 들어오면 10으로 가지 말고 0000으로 가게 해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너리 카운터에서 1010이 나오는 순간을 채서 걔를 뭘로 하면 돼요? 그 순간에 리셋을 때려버리면 되죠. 왜? 우리 리셋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계하고 싶어요. 뭐냐면 얘가 1010이 되는 순간, 즉 뭐예요? 여기가 1, 여기가 1인 순간이죠. 자, 여러분 A3, A2, A1, A0이 1010이 됐다는 건 A1이랑 A3가 동시에 1인 거죠. 자,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이 전부 스테이트에 없고 오직 뭐예요? 1010이 되는 순간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생성되게 만들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둘 다 1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요 리셋을 0으로 딱 만들어 버려요. 그 순간에만.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요. 이게 바로 뭐예요? BCD 리플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A1이랑 A3 둘이 1이 되는 순간에, 그게 둘이 1이 되는 순간이 최초의 그 순간을 딱 잡아서 그때 다시 리셋 가버리면 얘가 다시 0으로 가면서 요 리셋이 풀리겠죠. 그러니까 1010이 되는 순간에 바로 뭐야? 리셋을 딱 때려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리셋 000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 이렇게 구현하는 거는 여러분 또 다른 방법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책에서는 또 다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1001을 0000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처럼 표를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계속 라이징 엣지가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다시 0000으로 가는 그런 표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100이 된 다음에 다시 000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로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서 각각의 A0, A1, A2, A3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고 컴포넌트별로 볼게요. 그래서 A0를 보면 어때요? 기존 바이너리 리플 카운터랑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 손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손댈 필요 없어요. 내비둬. 그래서 그게 이거예요. 다음 A1은 자, 뭐예요? 기존하고 똑같죠. 폴링 엣지에서 계속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기존하고 똑같네라고 했더니 뭐예요? 여기가 다르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언제예요? 이 케이스만 고려하면 되네. 그쵸? 자, 언제? 자, A3가 1일 때는 토글링이 안 일어나. 자, A2는 A3가 1일 때는 토글링이 안 일어나. 그때 빼고는 전부 토글링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때 빼고는 토글링이 일어나고 그때 빼고는 전부 다 뭐랑 똑같아요? 바이너리 리플 카운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A3가 1일 때는 그때는 토글링 안 일어나고 무조건 0으로 가 있어라고 우리가 설계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스탑 어떻게 해야 돼요? A1이 토글링이 일어나는 거는 그냥 T 플립플랍 써주면 되잖아요. 기존처럼 T는 1에 물려가지고. 근데 얘는 모두 가능해야 돼요. 자, 때에 따라서는 토글링 플립플랍으로도 동작을 해야 되지만 어느 때에 따라서는 0으로 가만히 있을 줄도 아는 놈이어야 돼요. A1은. 그러면 저기다가는 T 플립플랍을 쓰면 되는 게 아니고 뭘 써야 돼요? JK 플립플랍을 쓰면 더 좋겠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는 T 플립플랍 대신 JK 플립플랍을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혹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T 플립플랍에 1을 묶어놨던 거를 그거 A1에 대해서는 그냥 푸는 거야. 네, 그렇게 설계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했어. 책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로 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계했고 어떤 흐름으로 그걸 발명했는지 당연히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발명자만 아는 거고 이 책은 어떤 발명된 플립플랍을 어떤 발명된 이 BCD 카운터를 갖다가 쓰는 거라서 그런 공감하는 내용은 들어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런 흐름을 탔을 거예요. A1을 봤을 때 A1 봤을 때 내 생각에는 T 플립플랍이 아니고 기존처럼 T 플립플랍이 아니고 항상 토글링 되는 게 아니고 A3를 잡아서 A3가 1일 때는 토글링 되지 않고 가만히 0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플립플랍이 들어가면 좋겠네. 그러니까 우리 T 플립플랍 말고 JK 플립플랍 한번 써보자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JK 플립플랍은 뭐예요? 때에 따라서는 T 플립플랍으로 동작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세시나 리셋으로 아웃풋을 강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시나 리셋으로 아웃풋을 강제할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냥 JK 플립플랍을 갖다 쓰는 거예요. 어디다가? A1에다가. 자, 또 A2는 언제예요? A2는 잘 보시면 A1이 1에서 0으로 토글링 될 때 계속 토글링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존의 바이너리 리플 카운터랑 똑같기 때문에 건들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 A3는 자 A3 중요하겠죠. A3는 뭐예요? 언제? 자 보니까 계속 0이고 언제예요? 요때만 토글링이 일어나요. 예, A2, A1, A0가 111에서 000으로 넘어갈 때만 토글링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토글링이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자 토글링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토글링이 누굴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토글링이 자 1, 0을 따라서 일어나는 건 맞는데 자 언제 1로 넘어가는 거야? 111이 000으로 바뀔 때 그때 0에서 1로 토글링 되고 그 다음 뭐예요? 똑같이 A0가 1에서 0으로 폴링 엣지에서 토글링 되는 건 맞는데 나머지는 0으로 토글링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A0에 맞춰서 토글링 되는 건 맞는데 자 A0에 맞춰서 토글링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A0에 맞춰서 토글링 되는 거죠. A0랑 박자를 맞춰서 토글링 되잖아요. 여기서 토글링 한번 일어나고 여기서 토글링 한번 일어나니까 A0랑 박자를 맞추는 건 맞는데 언제? A2, A1, A0가 전부 다 111에서 000으로 갈 때 그러니까 요 폴링 엣지랑 박자를 맞추는 건 맞다 그랬어요. 그 폴링 엣지 박자 맞추는 건 맞고 A2, A1이 11이었을 때 그때는 0에서 1로 토글링이 돼요. 그 다음 A0가 1에서 0으로 갈 때 또 토글링이 되는데 자 이거 이외에는 전부 뭐예요? 0으로 그냥 토글링이 된다고 0으로 강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정리된 말을 잘 구현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가 모디파이 돼야 돼요 여기서? 첫 번째 자 A0 가만히 냅둡시다. 그렇죠? A2도 가만히 냅둡시다. 그래서 A0랑 A2 요거 있죠. 얘네 둘은 가만히 냅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그리고 나서 A1은 자 좀 수정이 필요한데 어때요? JK 플립플랍을 갖다 쓰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JK 플립플랍으로 수정할게요 얘를. JK 플립플랍으로 수정할 거고 그 다음에 뭐 하실 겁니까? 자 A1이 3이 A3이 1일 때는 A0가 픽스돼요 0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 JK 플립플랍에서 1로 0으로 픽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으로 픽스하려면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저거잖아요. JK가 0, 1이면 0으로 무조건 픽스가 되죠.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J를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다가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언제? A3가 1일 때는. 그래서 여기다가 A3 바, 즉 A3가 1일 때, A3 바가 0일 때는 무조건 J를 0으로 갖다 넣는 거예요. 자, 보세요. A3가 1일 때는 A0가 A1이 무조건 0이어야 된다고 앞에서 분석 결과 나왔었죠. 그러니까 J에다가 뭐 넣는 거예요? J에다가 A1이 0이 된다는 거는 그 J1, K1이 0, 1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여기다가 무조건 0을 넣는다는 소리야. 그리고 여긴 1이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수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JK 플립플랍으로 더 일반화 시킨 다음에 J에다가 뭐 넣는 거예요? A3 넣고 A3가 계속 웬만하면 A3가 계속 0이어서 얘가 계속 1일 텐데 얘가 1이면 어때요? 기존의 T 플립플랍이랑 완전 똑같죠? 기존의 T 플립플랍이랑 완전 똑같을 텐데 A3가 언제일 때만? A3가 1이 돼서 A3 바가 0이 될 때만 요 A1을 0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고려해주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수정한 겁니다. 그게 이해되셔야 돼요. 여기 빨간색으로 잔뜩 쏘는 게 그걸 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마지막으로 A3 요 플립플랍 있죠? 요것도 수정돼야겠네요. 그럼 얘 어떻게 수정해요? 얘도 여러분 보세요. 자, T를 플립플랍 그대로 갖다 쓰기에는 조금 뭐예요? 어떻게 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얘도 어느 순간에만 A0의 폴링 엣지를 맞춰서 A0와 폴링 엣지를 맞춰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얘도 A0의 폴링 엣지를 맞춰서 A0의 폴링 엣지에 맞춰서 토글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띄워버리고 A0의 토글링에 맞춰서 토글링이 된다라고 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언제 토글링이 일어나요? 언제 1로 토글링이 일어나요? 자, 요거를 JK로 보면 1 토글링하고 0 토글링을 여러분이 1 토글링하고 0 토글링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JK 플랍이죠. 언제 1 토글링이 일어나요? 언제 1 토글링이 일어나긴 A1이랑 A2가 전부 다 1일 때. 전부 다 1일 때 그때는 1 토글링이 일어나고 나머지는 전부 언제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계속 0으로 강제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가 0, 여기가 1 이렇게 되면 나머지에서 그러면 얘는 무조건 전부 다 0으로 될 거고. 그 상황에서 얘네 둘이 1이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1, 0이면 더 좋지만 1, 1이어도 그냥 토글링이 일어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A2, A1, A2가 모두 다 1일 때는 여러분이 따져보시면 이럴 때는 그냥 토글링이 일어나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더 복잡하게는 1, 0으로 바꿔도 되지만 1, 1도 오케이인 거예요.
A2, A1이 모두 1일 때 일어나는 토글링은 그냥 토글링이면 되는 거지 1로 강제시켜버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0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이거나 10이거나 둘 다 상관없는데 K는 1로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회로 구현상 더 간단하거든요. 왜냐면 나머지에게서는 계속 1인 게 행복한 거니까 1인 게 더 간단한 거니까. 왜? 항상 0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0이니까 K는 저 경우만 빼고 항상 0이니까 저 A3를 만드는 JK 플립플랍의 K는 웬만하면 0이었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1이었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1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언제만? 그래서 웬만하면 0, 1이었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0, 1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A3는 계속 0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언제만 토글링이 일어나면 돼? A1, A2가 1일 때. 그때만 1로 살짝 토글링이 일어나면 돼. 예, 아시겠죠? 그때만 요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구현이 되는 거고 그걸 구현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BCD 바이너리 BCD 리플 카운터 그걸 JK 플립플랍으로 구현한 거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